네, 첫 번째 수업 주제는 부자 만드는 습관입니다. 네, 아주대 심리학과 김경일 교수님의 첫 번째 수업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네. 2026년 1월 1일 새해가 밝았네요. 네, 저도 늘 맞이하는 새해지만 그래도 올해만큼은 특별히 저도 이런 말을 좀 더 많이 듣고 또 실천해봤으면 좋겠는데 그게 바로 부자 되기. 네, 네. 많이들 하시고 또 들으시죠. 네, 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이제 부자 됐다라고 얘기하면 뭐 어디에 투자해서 그 부동산이 어느 지역, 코인이냐, 금이냐, 주식이냐, 물론 그런 것들도 중요한데요. 저희 인지심리학자들이 그리고 더 많은 심리학자들이 지금까지 부자들은 어떤 습관을 생활 속에서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연구했어요. 네. 의외의 이야기들도 꽤 많고요. 굉장히 상식적인데도 그런데 우리가 실천하지 않는 것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충동 구매를 일삼는 분은 부자가 되기 어렵겠죠. 그렇죠, 그렇죠. 찔리네요. 네. 그런데 충동 구매 참 많이 하시죠. 그렇습니다. 네. 저는 음식에다가 해요. 안 뜯는 택배가 쌓여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네. 사실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 특히 부자가 되는 초기 단계에는 굉장히 큰 장애물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충동 구매도 막고 그리고 돈을 잘 지키면서 부자가 될 수 있는 어떤 씨앗과 토양을 잘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습관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첫 번째가 의외로 저희들이 연구해보면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고맙다, 미안하다는 말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오? 네. 되게 의외인데요. 고맙다, 미안하다라고 하면 부자가 그러면 된다고요. 100번도 하죠.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강연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왜요? 근데 왜 이게 얘기죠? 연관관계가 네. 뭐가 있는 거죠? 저는 지금 두 분이 이 말씀을 계속 하셨기 때문에 인생에 지금 5,000원, 10,000원씩 쌓여가고 있다고 저희들은 실제로 와. 얘기를 해요. 너무 네, 네. 너무 쉬운데요? 네네. 네. 자, 근데 이제 왜 그런지 우리가 관계와 그 다음에 이유를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자,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 심리학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요, 고맙다, 미안하다라는 표현을 잘 하는 사람들일수록 충동적인 소비가 확연히 줄어듭니다. 네네. 자, 근데 이걸 반대로부터 시작해 보면 의외로 이해가 쉽게 가요. 반대가 뭡니까? 고마워도 고마운 일이 있어도 절대로 고맙다는 얘기 안 하는 사람. 딱 닿는 사람. 그리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야 되는데도 절대로 사과하지 않는 사람. 자, 이런 사람들이면 인간관계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당연히 상식적으로 어려워지죠. 그럼 어려우면 그러면 내가 외로워지고 외로워지면 그러면 빈자리가 생기죠. 네, 근데 그 빈자리가 마음에도 당연히 생기겠죠. 그러면 빈 공간은 뭔가 사람으로 채울 수 없으니 무언가 다른 걸로 채워야 되잖아요. 그 채운다는 게 바로 아까 음식 얘기하셨죠. 바로 폭식, 폭음, 폭주, 혹은 충동적인 모든 종류의 소비 혹은 필요 없는 것을 사는 것과 반드시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허한 마음을 다른 걸로 좀 채우는 채우다 보니까 거네요. 그게 그렇죠. 소비로 이어지는군요. 네, 왜냐면 가장 만만하고 쉽고 그다음에 내 손에 빨리 잡히는 게 돈이거든요. 그럴 때.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떠난 자리를 물건으로 채운다 이런 표현을 저희들이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고마워야 될 때 고맙습니다. 네. 미안할 때 미안해. 네, 진심으로 하시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 뇌를 연구하는 그런 연구자들이 이 경우에 고맙다, 미안하다를 제대로 표현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분들의 뇌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게 바로 뭐냐면 뇌가 이미 배부르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럼 사실 뇌도 그럼 배고픔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근데 실제로 뇌가 물리적으로 생리적으로 느끼는 배고픔과 정신적인 배고픔을 의외로 크게 구분을 잘 안 한다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실제로 감사라든가 사과를 제대로 주고받잖아요. 그러면 뇌에 우리 시상하부라고 하는 곳에 포만중추라고 있습니다. 네. 포만중추는 뭡니까?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네. 굳이 음식을 더 찾지 않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포만중추가 잘 자극돼서 그래서 고맙다, 미안하다 이런 얘기들 다 필요할 때 제때 하잖아요. 그러면
덜 배고프다는 거예요. 네네. 덜 사고 싶고, 예, 그리고 덜 집착하고, 그리고 개걸스럽게 먹지도 않더라. 이런 표현까지도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니 이런 경험이 사실 근데 다 하셨을 거예요. 고마워요, 미안해요 이렇게 진심으로 하고, 그리고 또 그 말을 서로 주고받았을 때 그 마음 따뜻하게 느껴지는 적 있으시죠? 그리고 뭐 어디 가서 막 충동적으로 뭐 사고 싶다라는 그런 느낌도 좀 덜 받으셨고요. 실제로 카트를 들고 가면서 밀고 가면서 얼마나 물건을 담느냐 이 행동을 연구해 봤더니 거의 3분의 1 정도는 최소 절약을 하더라. 이런 연구 결과들이 있죠. 자, 그래서 일단 부자가 되시려면 살아가시면서 입을 열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고마울 땐 고맙다고 하시고, 네, 미안할 때는 미안하다고 하는 거. 이게 부자가 되는 첫걸음이다. 네, 아주 중요하죠. 철규 씨, 예? 이번 주 잘 이끌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아유, 갑자기 이렇게 또. 아니, 예. 말을 많이 해야지 제가 충동 구매를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유, 예, 아닙니다. 예. 엄진 아나운서 자리를 이렇게 다른 매력으로 채워주셔서 제가 감사합니다. 아유, 예. 아, 훈훈해지네요. 진짜 그러니까요. 교수님 마음이 풍족해지는 것 전 같아요. 아침 안 먹어도 될 것 같아요. 네. 예. 아마 이번 달 카드 소비량이 좀 줄어드시지 않을까. 정말 원해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두 번째도 굉장히 우리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건데 우리가 부와 관련이 있다는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게 오. 바로 뭐냐? 잠을 잘 주무시는 거예요. 네. 잠을 잘 자라. 잘 주무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 심리학 연구들을 또 종합해 보면 잠이 부족한 분들이 나쁜 선택에 오히려 매력을 느낀다. 그래요? 네. 좋지 못한 사람을 심지어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한다. 오. 기본적으로 판단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잠이 부족하니까. 그렇죠. 네. 물론 우리가 내일 중요한 일이 있고 또 이번 주에 또 급한 일이 있다면 잠을 좀 줄여가면서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계속해서 잠을 부족하게 자거나 아니면 잠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은 반드시 판단력이 떨어지고 모험적인 것을 굉장히 즐기며 그걸 필요 이상으로 하다 보니까 심지어 자기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는 정도의 무리한 모험도 이건 진취적인 거야. 이거는 해볼 만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는 거죠. 근데 정말 밤에 좀 생각하면 왠지 굉장히 되게 자신감이 생기고 그러지 않아요? 알 수 있을 거고. 네. 그러니까 그렇죠. 이렇게 새벽 1~2시에 쇼핑하는 걸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그때 뭔가 비싸가지고 안 사던 거를 막 사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신감이 생기고 갚을 수 그래서 있을 것 그걸 또 같고. 집중적으로 노려서 그 시간대에 광고를 혹은 판촉 활동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때 그 업계에 계신 분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때가 무장 해제되어 있는 시간이다. 네. 그랬구나.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 시간대 주로 구입한 물건들이 대부분 충동 구매로 분류되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뜯지도 않은 택배 박스가 되는 경우도 많죠. 다 있으시죠? 예. 네, 다 있어요. 아이고. 저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저라고 얘기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는 분들을 인터뷰를 해보고 저희들이 심층 조사해 보면 만성적인 수면 부족, 수면의 질이 매우 나쁜 경우 이런 경우들 대부분 저희가 관찰할 수 있어요. 네, 뭐 두 분도 자유롭지 않으실 겁니다. 예, 그러니까요. 저는 특히 좀 야행성이라서 이제 제 이유를 알았어요. 제가 네. 왜 그렇게 택배 박스가 쌓이는지. 그러니까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라도 좀 잠을 잘 자는 게 중요하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잠을 잘 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나 자고 싶은데 누워도 잠이 안 와요. 정말 많은 분들이 그러는 저예요, 거예요. 저. 특히 이제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일수록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런 분들은요 저희들이 연구를 해보면 왜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나이 드니까 잠이 부족해지고 잠이 잘 안 오고 자주 깨는 건 당연한 거야. 사실은 그런데 일정 부분은 틀리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분들의 대부분이 내가 언제 몇 시간 자야 되는지를 즉 언제 잠을 자고 몇 시간 자야 되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라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저희가 뭐라고 표현하냐 자기 잠을 주무시지 못하는 분들. 자기 잠을 자지 네. 못하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사람마다 자기 잠의 특징과 패턴들이 있어요. 어. 네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지쳐 쓰러져 혼절해 있는 상태가 잠이었거든요.
그래서 외국 연구자들이 한국 사람들이 워낙 잠줄여서 뭐 하는 걸 좋아하다 보고 그리고 뭐 심지어는 뭐 너 잠이 오냐 막 이러면서 잠을 적게 자야 성공한다고 생각을 많이 하니까 이게 거의 지쳐서 막 쓰러져 있는 상태로 잠을 자니까 외국 연구자들 중에 어떤 한 사람이 한국 사람들 잠자고 있는 사람은 그거 죽은 사람 사진이랑 너무 비슷하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어떻게 안타까움을 표현한 경우도 있는데요. 자, 아침형 인간이 있습니다. 아침형 인간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저녁형 인간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네. 유형이 다 다르니까 그렇죠. 그거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는 그렇죠. 거죠. 아하. 그러니까 내가 몇 시에 자서 몇 시간 자야 되는가, 그래야 다음날 가장 상태가 좋은가, 이거를 자기가 알고 있어야 돼요. 네. 아침형 인간, 좀 일찍 일어나시고 일찍 주무시는. 또 저녁형 인간, 좀 늦게 주무시고 또 늦게 일어나시는. 이런 것들을 알아가야 되고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최소 6시간 이상 주무셔야 됩니다. 최소 6시간. 네, 네. 와. 그래서 수면의 질을 이렇게 다각도로 높이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데, 자,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돼요. 잠을 자꾸 중간에 깨요. 자고 일어나도 개운치가 않아요. 이런 분들을 보면 제가 요즘 연구자들 사이에서 가장 중요하게 주목받고 있는 삼성서울병원의 주은현 교수님이 소개한 방법이 요즘 굉장히 타당하다고 좀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요. 뭐예요? 서서히 불 끄기. 오. 서서히. 한꺼번에 쫙 끄시죠. 네. 그리고 자자. 꺼야지 예, 자니까요. 네. 네. 뇌가 놀라요. 아. 왜냐하면 우리 인류가 이런 상황에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네. 전기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죠. 네, 그래서 오죽하면 연구자들이 불면증의 가장 큰 주범은 에디슨과 스마트폰 만든 스티브 잡스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었죠. 왜냐하면 에디슨이 전구 이것과 관련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서서히 붕을 하나씩 방 하나씩 그리고 조금씩 줄여나가서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서서히 암전을 만드는. 마치 우리가 예전에 전기 없을 때 저녁 때. 그렇죠. 해가 서서히. 자연스럽게 저무니까요. 그렇죠. 그런 네. 것처럼요.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은 당연히 그러니까 침대 옆에 두시면 안 되고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 인류 역사상 서서히 잠들어오는 과정을 한번 비슷하게 표현해 보는 건 너무 좋고요. 더 좋은 것도 있어요. 더 하시면 더 좋은 거. 그게 바로 뭐냐면 이제 아침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시면 최소 10분 이상 햇빛을 한번 딱 정면으로 보시라는 거죠. 너무 눈이 부시면 눈 감으시면 되고요. 눈을 감고 있어도 돼요? 네. 왜 그러느냐? 우리 뇌가 해를 쳐다보면서 해 쪽을 보면서 햇빛을 받으면서 오늘부터 활동이 시작되는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수면의 질을 높인다. 가장 중요하죠. 네. 이러면 잘 잔 사람은 판단 능력이 좋아져서 부를 잘 지킨다. 자, 이거를 한번 우리가 꼭 명심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네. 기본적인 수면 습관부터 바꿔 나가야 부자가 되는 기초 단계를 잘 쌓을 수 있다. 첫걸음이다. 그렇죠.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부자를 만드는 습관은 돈을 대하는 태도죠.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데요. 이 심리학자들이 연구와 관찰을 해보면 굉장히 당황스럽게도 우리 노숙하시거나 구걸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받은 돈 있죠? 받은 돈 중에 500원짜리까지는 남겨요. 계속 주머니에 넣습니다. 네. 지폐는 당연히 집어넣고요. 그런데 100원, 10원 이런 건 그냥 실제로 버리는 경우가 의외로 꽤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걸 관찰한 지켜봤던 어떤 부자가 자기가 오히려 그걸 담아서 집에 왔다. 네네. 자, 이러면 절대로 부를 만드실 수 없다는 겁니다. 네. 큰 부자들일수록 작은 돈을 절대로 허투루 다루지 않는다. 이거는 부자의 연구 그리고 부의 축적에 대한 연구를 보면 어디서나 나오는 일관전 현상이고요. 작은 돈을 하찮게 여기는 습관은 그 사람의 재산 규모에 맞춰서 그대로 커지게 돼 있어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뭡니까? 제가 100만 원밖에 없으면 한 1,000원쯤 되면 하찮은 돈일 수 있죠. 근데 만약에 100억쯤 있으면 1, 2억도 하찮은 돈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1, 2억 같은 돈 허투루 다루기 시작하면 그럼요. 큰일 벌어지죠. 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작은 돈을 허투루 대하는 태도는 내가 큰 돈을 가지게 되면 이제는 정말 큰 돈도 꽤 큰 돈도 허투루 다루는 그런 습관으로 남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작은 돈도 지금 내 눈에 작은 돈도 소중하게 다루시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고요.
그러면 이렇게 돈을 대하는 태도는 어릴 때부터 만들어지는 게 제일 중요하죠. 네. 예전에 세뱃돈 같은 거 받으셨을 때 네. 이렇게 종이돈, 지폐인데 새 돈이면 잘 안 쓰시지 않으셨어요? 맞아요. 예, 쓰기가 네, 좀 네. 아깝죠. 그렇죠. 네. 모으게 되죠. 왠지 이거는 네. 뭔가 쓰면 안 될 것 같고. 예. 깨끗한 돈, 그다음에 좋은 통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도 그래서 절약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걸 소중히 여기 어떤 그렇죠. 그런 걸 만들어주는 거네요. 심지어 저는 그래도 돈을 다리는 분도 보신 적 있어요. 네, 네, 네. 바로 다리면 안 네, 되니까 천을 이렇게 그쵸. 좀 이렇게 덮어서. 그리고 작은 금액이 적은 주화일수록 이쁜 통에 담는 분도 보신 적 있어요. 네. 이러면 돈을 지키기가 더 좋아진다는 거죠. 소중히 여긴다.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고독을 즐기자. 고독을 고독이요. 고독을 즐기는 분들이 아까 인간관계를 잘 가져야 네. 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자, 외로운 사람은 충동 구매합니다. 네. 아. 그런데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은 충동 구매를 오히려 가장 하지 않는다. 아. 자, 그러면 외롭다는 건 뭘까요? 만나고 싶은데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왜 만나고 싶은 사람이 없어지는 걸까요? 비교당할까 봐 두려워지니까. 그렇죠? 그런데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은 뭐냐? 그냥 자기 자신의 삶과 자기 자신의 공부, 자기 자신이 즐길 수 있는 취미들이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요즘 비교를 가장 많이 하는 것을 조심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심을 잘 잡아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SNS 같은 거 제일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가장 비교되는 그쵸. 지점이죠. 예. 그래서 오히려 SNS를 보면서 비교하면서 마음 쓸쓸해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 만나기가 두려워서 가만히 집에 있는 거 그건 외로운 거죠. 네. 그런데 그거 말고 내가 즐길 수 있는 게 있어요. 내가 보고 싶은 영화도 있고 내가 책 읽고 싶은 책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비교하지 않고 혼자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게 되죠. 내가 좋아하는 걸 하면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사실은 저희들이 비교를 해보면 상당히가 아니라 거의 7, 8분의 1의 수준의 돈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그 시간들을 충분히 향유할 수 있기 때문에 고독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취미가 있는 사람 이런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구나. 네. SNS 줄이고 그러니까요. 해외여행 간다고 해서 나도 따라가야 되나 그렇죠. 싶고 막 괜히 그런 걸 좀 비교하게 되잖아요. 네. 아, 그리고 이제 마지막 5번째 완성형 습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이런 말 가끔 하시죠. 내가 이 돈 벌려고 이런 일 하냐? 이런 말 많이 하시죠. 오늘부터 그 말 하지 않게. 아하. 사실은 그런데 내가 이렇게 힘든 일, 이렇게 어려운 일 하는 거 정말 싫어. 하지만 그래도 해. 여기까지는 하셔도 돼요. 근데 이 돈 받으려고. 요것만 하찮게 하지 말하는 마세요. 네. 태도. 네. 네. 아무리 내가 어렵고 그다음에 심지어 단순하고 그다음에 약간 귀찮은 일을 하면서 돈을 받아도 그 일은 일이지만 내가 받은 돈은 귀염둥이에요. 그래서 내가 진짜 이렇게 힘들게 일했는데 받은 돈은 귀여워. 받은 돈은 이쁜 거야. 요 두 개를 구분하셔야 돼요. 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자기가 가진 돈을 더 잘 지키고 그리고 함부로 자기의 부를 소비하지 않더라. 이 5가지 습관 의외로 되게 간단하죠. 네. 네. 아니 김경애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진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들이고 기본적인 것들인데 이런 것만 지키면 될 수 있다는 약간 기대감에 마음이 저도 넉넉해지는 것 같아요. 1월 월급 네. 들어올 때는 좀 그렇게 얘기해 볼게요. 아, 적은 돈이지만 예쁘네. 예쁘네.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네, 네. 이게 사실 자신의 네. 노동 가치를 좀 더 낮추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무의식 중에 그렇게 맞습니다. 되지 않도록 좀 노력을 해야겠어요. 왜냐하면 자존감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러다 받은 보면 돈은 소중한 겁니다. 또 허해지고 그럼 또 충동 구매하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네. 생활 습관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네. 뭔가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좀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얘기를 듣다 보니까 티벗에서도 질문이 하나 들어왔어요. 예. 새해에는 이분도 돈을 열심히 모으고 절약을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는데 작심삼일이 됩니다. 꾸준히 실천하려면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하시네요. 저희 심리학자들이 오랫동안 연구해 본 결과 작심삼일 정말 절묘하게 맞는 말입니다.
대부분의 결심한 것들이 3일 정도 가면 이제 힘들어져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365일 중에 362일을 그냥 허송세월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3일 차나 4일째 됐을 때 또 결심하면 됩니다. 작심삼일을 계속 반복하면 되는군요. 네. 실제로 그래서 목표와 결심을 수정하는 날, 그런 날, 매주 목요일 날 목표를 수정하고 덧붙인다. 이게 모든 루틴을 잘 만들어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 네. 그러니까 절대로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다음 주에 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 진짜 힘이 되네요. 아침마다 네. 보시는 분들은 목요일 꽃피는 인생 수업 보면서 항상 항상. 새로운 계획을 네. 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부자 만드는 습관에 대해서 첫 번째 강연을 들어봤습니다. 강연 잘 네,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